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인호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원법 시작해야죠. 시동 겁니다. 갑니다. 자, 진정한 연휴죠.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 매일원법 문제 신체의 자유 중 명확성 원칙이에요. 살펴볼게요. 자, 명확성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명확성, 신체의 자유, 이 법치주의 일환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솔직히 말해서 명확성 원칙, 명확성에 관한 개념, 요거 법치주의 원칙에서도 이 법치주의 원칙이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뭐 죄형 법정주의 쪽, 또 조세 법률주의, 그 다음에 자 교육 법정주의. 자, 이렇게 법치주의 여러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 13조이랑 조세 법률주의 59조, 그 다음에 교육 법정주의 31조 6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침입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더 엄격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포괄입법 의무예요. 포괄 입법권이죠. 입법권 조금 더 재량의 범위가 넓다. 입법 재량이 폭넓다. 큰 영역이고, 여기는 입법 재량이 좁은 영역이죠. 좁은 영역.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입법 재량이 좁은 영역에서 법률 용어 선택, 아무래도 다른 말로 명확성 원칙을 조금 더 엄격히 요구하고요. 엄격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입법 재량이 큰 영역에서는 법률 용어 선택을 좀 완화해서 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밀도 문제가. 물론 밀도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조금 분리돼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자, 어떨 때는 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이 같이 논의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달리 논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이 운영되는 영역도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다르다, 반드시 같다 그러진 않아요. 자, 그렇대도 밀도에 관한 문제라는 건 맞는 거죠. 자, 아무래도 여기는 용어 선택을 엄격히 좁게, 여기는 용어 선택의 재량이 넓고 크고 완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법부가 법률 용어 선택에 관해서는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 명확성을 요구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법관의 해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벌어온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 법률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밀도 차이는 있지만 입법부가 선택한 법률 용어 선택이 최소한의 명확성 정도만 선택하면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해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용어 선택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는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결국 그냥 뭐예요? 그 다음에 암기는 좀 해야죠. 판례 암기는. 왜? 우리가 여러분이 전부 다 공부해갖고 이런 지식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판례 암기를 해야죠. 보통 자, 의료 분쟁, 피해자 사망 그랬을 때 의료중재위원회, 자, 이럴 때 개입하는 것 자체는 반하지 않지만, 그걸 금액을 결정할 때 하위법령에 그 금액 그렇게 상한이나 폭을 정하지 않은 채 그거는 포괄위임이다 해서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반한다. 포괄임이 곧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동의 덕성, 덕의 또는 자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이런 것들을 나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저속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음란은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중요한 절차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개별 영역에 관한 구체적 영역에 관한 제한을 두고 중요한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 이런 것들을 두고 따라서 특정할 수 있으니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중요한 회의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인지 특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대부분 형법 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의 자유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1번 법률 사건 수임 알선, 법률 사건과 알선,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 청경찰 부미 손상, 법관 판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검사, 자 위신 실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어. 이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건설업자 부정한 방법, 건설업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거, 이 자체는 필요적 말소? 아예 이건 합헌이었죠. 다만 이게 문제였어요. 합헌이었는데 자, 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명확성칙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이거 결론은 다 아세요. 합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이것도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좋잖아요. 4번,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이게 도대체 얼마큼 내놔야 돼? 라고 알 수가 없어서 명확성칙에 반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이건 단순한 결론만 알아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정확히 몰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도 암기하셔야 돼요. 많이 암기하시고요. 자, 평온하게 명절을 잘 쉬고 계신 것 같은데요. 헌법도 늘 같이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